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양심이 있다면 탄핵 심판에서 사퇴해라. 그리고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 심판받아라. 헌법재판관이 요즘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죠. 요즘 아주 핫한 단어가 되고 있는 헌재, 헌법재판소는 1988년에 독일의 모델을 따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과정의 일환으로 탄생했죠.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군사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런 과정에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헌법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중요한 기관이고요. 이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 바로 헌법재판소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와 대법원의 추천을 받아서 선출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도 가능한데요.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해석하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중요한 역할을 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역시 헌재의 중요한 임무고요. 개인이나 집단의 기본권 침해를 방어해서 사회적인 불공정과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안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헌법 개정이 헌법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최근 정치에 눈을 뜬 2030 세대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 가운데 8명의 재판관이 현재 임명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한창, 정계선을 임명했습니다. 이 중에서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인데요. 진보든 좌파든 여튼 정파성이 강한 판사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법연구회이고, 이들의 강력한 사법이권 카르텔이 드러났는데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미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인용 의견을 내면서 기각 4대 인용 4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가 가까스로 기각됐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의 정파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미국이라면 판사 가운까지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비판마저도 나오고 있는데요. 판사 가운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 현재 지지율 50%가 넘어선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자격은 당연히 없는 거겠죠. 검열수괴에 이어서 음란수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자 이자이밍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술친구 문형배 재판관이죠. 문형배 1965년 경남 하동군 북천면 출신으로 대하고등학교 15기 졸업생,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6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7년 법관 재임 기간 내에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었던 지역 법관 출신입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우려를 받았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문형배 재판관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재판관으로 파면될 만한 짓에 대한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문 재판관의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서 각종 음란물이 게시가 돼 있었는데 여기에 미성년자 음란물까지도 공유돼 있었던 겁니다. 이 인터넷 카페가 드러나면서 여기에 문 재판관이 쓴 댓글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근데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가운데 문 재판관이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자리를 비웠었는데 이때 음란물 댓글을 서둘러 지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을 재판 중에 한 것이죠. 또 고교 동창생 카페에는 이런 게시물 업로드가 법에 걸리게 된다면 친구 형배가 빼주면 된다라는 내용의 글도 있었죠. 이게 뭡니까? 이런 법관에게 무슨 공정과 청렴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003년에는 부산지법 판사로 재직할 때 법원 내부망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사실을 지적받아 징계까지 받았던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땠을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 법원에서는 사무실에서 음란 영상을 본 판사 3명이 파면당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 문 재판관의 고등학교 동창 카페 내에 사진들의 미성년자 음란물까지도 공유가 됐다면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직접 올리거나 사진의 댓글을 직접적으로 달지 않았더라도 특정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미성년자를 소재로 하는 사진과 영상이 올려졌다면 이를 방조한 데 따른 죄를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수괴 프레임 이후에 검열 수괴 그리고 음란 수괴까지 등장했습니다. 법관으로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게 아니라 일명 행범방 논란에 대해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방조하셨는지 심판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미국이라면 이런 법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겠죠. 그리고 또 한 분은 바로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임명 때부터 논란이 참 많았었는데요. 또 한 번 자금 출처, 이 부동산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 당시에는 주식이 논란이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부동산에 대한 논란인데요. 이미선 재판관 타이틀도 참 많습니다. 주식의 신, 헌법재판소 재산 1위, 최연소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참 멋진 타이틀이 많은 분인데요. 일단 재산 규모를 보시면 지난해 3월 발표됐었던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 28억 원, 그리고 13명 가운데서 10명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전년 대비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1위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으로 72억 1,46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2위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인데 41억 9,067만 원. 이분보다도 이미선 재판관이 1.8배 정도, 거의 2배가 재산이 많아서 이 압도적인 재산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미선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연소 헌재 재판관으로 1970년 1월생 강원도 화천군에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산대 법대와 동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법 등을 거쳤고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다가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투기 의혹으로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까지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임명이 됐었죠. 당시 비판은 이거였습니다. 2004년 2억 원대였던 총 자산이 2019년에 46억 6,9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서 83% 35억 4,900만 원을 주식으로 보유했습니다. 거래도 5,000회에서 6,000회로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자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선 재판관은 남편이 전적으로 했다라고 발언을 해서 빈축을 샀었는데요. 이미선 재판관은 예전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을 당시에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로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맡은 적이 있었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이테크건설 주식을 추가로 집중 매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5년 말에 이테크건설 주식을 이미선 재판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처음으로 매수를 했었고, 이후에 2018년 10월에 이미선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테크건설 관련 소송 판결을 했고요. 2018년 말에서 2019년 3월까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들은 OCI 계열사인데요. 2019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35억 4,800여만 원의 주식 가운데서 49.2%가 이테크건설, 18.5%가 삼광글라스로 거의 70%가량 24억 원 정도를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충진 변호사는 과거 험한 OCI 사장과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판사와 재판장으로 같이 근무했었던 경력도 있습니다. 오 변호사도 2017년 4월과 2019년 1월 OCI 그룹 사건 2건을 수임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일심동체로 진심인 종목에 대해서 재판도 맡고 또 같이 관련자와 근무했던 경력도 있고 사건까지도 수임했던 변호사였다면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맡게 됐을 때 이 판사가 반드시 회피를 해야 합니다. 법관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 사건 판결에 대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판결 후에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것은 이해 충돌을 넘어서 내부자 거래 혐의까지도 의심할 수가 있는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증권거래위원회 SEC 그리고 법무부 조사까지 받고 형사 기소까지도 가능했을 사안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죄 여부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처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선 재판관 부부는 부동산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부동산의 신급 레벨의 투자 스킬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2022년 1월 김모 씨로부터 방배동 대지 44.6평을 35억 7천만 원에 사들이는 공동 명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3년 9월 4일 잔금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마친 당일에 이미선 부부는 방배동 대지를 방배 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에 신탁했습니다. 즉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방배 5구역 재건축, 그러니까 3064세대 신축 DH 방배 가 들어서는 이곳에 재건축 조합원이 된 것이죠. DH 방배는 이 지역의 대장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배동 핵심 입지에다가 방배동 재건축 가운데서 가장 높은 33층으로 설계가 됐고 남향단지 배치 비율이 높습니다. 채광도 좋고 통풍도 좋은 구조에다가 도보권에 방배초등학교, 이수중학교가 있고 서문여고, 동덕여고, 상문고, 서울고, 서초고 등도 가깝습니다. 교통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동시에 이용하는 이수역과 2호선 방배역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앞에 있는 서초대로를 이용해서 강남 테헤란로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 전역 이동도 편리한데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홈플러스, 서울 성모병원, 이수동산, 방배공원 같은 생활 편의시설과 대형 병원, 녹지까지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투자 정말 너무 잘하시죠? 그건 인정하는데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분명히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주식은 말씀드렸고 이 부동산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 2019년에 주식 포함한 자산 46억 원을 신고를 했는데 불과 2023년까지 4년 사이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어떻게 30억 원 가까운 큰 돈을 조달을 한 것인지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방배동 해당 인근 토지가 2022년 6월 당시 평당 1억 8천만 원에 거래된 바가 있는데 이미선 재판관이 평당 8천만 원에 구입했다지만 이 2022년 6월 시세를 적용한다면 시가 80억 원에 달하는 것인데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축소해서 신고한 것은 아니냐는 논란까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문형배, 이미선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올해 4월 18일로 종료됩니다.
이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형사처벌급의 혐의와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양심을 속이고 뒷전으로 한 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계속하고 있는 두 법관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까지 추락했나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사장들의 양심 고백도 조금씩 나오는데, 이영림 충청지검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헌재는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놓고 이 지검장은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냐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헌재는 적법 절차도 없고 방어권 따위도 없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그럴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질 이하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핵심인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 여기에 필요한 투표수와 서버 검증에 대해서는 자꾸만 기각을 하고 있죠. 이들 뒤에는 법관 쇼핑을 한 거대 야당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카톡, 여론조사, 유튜브 검열해서 이재명과 당에 대한 비판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계엄이고 독재인데, 현직 대통령을 아직도 내란 수괴라고 부르는 야당 정치인들을 보면 기가 차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이런 비판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시진핑 개땡땡 이라는 욕설을 해보라는 말 앞에서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는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 앞에서 굳어버리고 마는 중국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그들, 중국인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각종 특혜를 받고 정치적인 활동을 다방면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걸 막으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에 오메가3가 떨어지셨다고요?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되신다고요? 그렇다면 고퀄리티의 노르웨이 물개 오메가3 어떠세요? 오메가3에는 DHA, EPA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오메가3, 바로 노르웨이의 물개 오메가3인데요. 클릭만 해주셔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 계좌 안 열 거예요. 클릭만 해주셔도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메가3 접속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